4번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있습니까? 그러면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인데 자격정지는 누구에게 부과돼요? 소속공인중개사.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가 6개월 자격정지 받았다라면 6개월 동안 중개업한다 못한다? 못한다. 자격정지 3개월 받으면 3개월, 6개월 받으면 6개월. 정지 기간 동안만 결격 사유가 됩니다. 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그 양가를 사업에서 동그라미 1번 제목 밑줄 그시고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리고 기억 오로지 누구의 의무만 부과된다? 소공만 받는다. 그 지문 밑줄 그어 놓으시면 됩니다. 밑줄 그어 놨어요? 예. 근데 이 자격정지도 오로지 어느 법 위반했을 때만? 이 법. 그러면 형법 위반해서 자격정지 받으면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자격정지하고 벌금은 오로지 공인중개사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D페이지 넘어가세요. D페이지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2번 읽으세요. 뭐라세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한이 경과되지. 자, 그 지문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밑에 많이 적혀 있는데 안 읽어도 돼요. 시간 낭비죠.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한 자로서 당해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결격사유인데, 그러면 이 업무정지는 누구에게 부과돼요? 개공. 이게 자격정지는 소공이고 업무정지는 개공. 내용은 똑같아. 일 못하게 한 거. 자, 그러면 이 법 조문 숙지하시고 이해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자, 그림 그려드릴게요. A 개공이 쭉 영업하고 가다가 업무정지 6개월을 받았어요. 업무정지 몇 개월? 그럼 6개월 동안 일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폐업할 생각을 해요. 왜 폐업할 생각을 했을까? 다른 데 가서 일해보려고. 자, 어차피 남양주에서 업무정지 받더라면 일 못하잖아요. 폐업하고 강남에서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업무정지 의미가 있어져 없어져?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규정을 만든 거지. 이 규정을 만들어서 결격사유로 규정해 놓으면 중개업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일 못한 것은 6개월이 맞아요. 6개월이 맞는데 여기는 왜 못하느냐? 개공 신분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 업무정지 기간이니까 못하고. 여기는 일반인이 됐어 안 됐어? 일반인이 됐지만 이 결격사유 이 규정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안 하면 폐업하고 다른 데가 해볼 수 있으니까. 개념 잡았죠? 그 뜻이에요. 큰 내용은 없고, 그러니까 이거 지문 숙지하시고 이해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그 동그라미 3번. 두 줄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자, 이 지문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거 뭐예요? 법인을 말합니다. 위에 것하고 비슷한데 법인 개공이 있죠? 중개법인이 이것도 개공이니까 업무정지 6개월 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6개월 동안 일을 해 못해? 못해. 그러면 이게 임원하고 뭐가 있어요? 사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사 감사하고 무한책임 사원이라 그랬죠? 직원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분들도 이 회사에서 일을 해 못해? 못해. 회사 자체가 업무정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만둘 생각을 했다고. 자, 한 명이 그만뒀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그만두더라도 업무정지 끝날 때까지 다른 데 가서 중개업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그 두 줄에 그만뒀단 말이 있습니까? 이었던 자가 그만뒀다는 거예요. 과거형이잖아요. 그 말은 지금의 임원이 아니다. 개념 잡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봐보세요. 지금부터. 근데 시험은 여기서 나온 게 아니고 지금부터 나와. 그러면 거기 보면은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의 임원사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첫째 줄 후단. 동그라미 3번 첫째 줄 후단. 나와 있어요? 그것이 결격사유예요. 그 동그라미 2번 부연 설명 나와 있을 거예요. 니은 두 줄 밑줄 그으세요. 자, 그러면 처분 당시 임원사원은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오는데, 자, 설명 다시 들어갈게요. 업무정지는, 사유는 남양주 시장에 뭐 등록인증 안 써가지고 걸렸어요. 그럼 1월 달에 걸렸는데, 바로 업무정지가 내려질 수도 있지만, 몇 개월 후에 업무정지가 내려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3월 달에 업무정지 내려졌다. 가정을 해봐요. 이때 걸렸어요. 사유 발생해서. 처분은 3월 달에 내리셨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는 A 임원이 근무하고 있었어요. 무슨 임원? A 임원이 근무하고 있었고, 사유 발생 당시는 A 임원만 근무하고 있었어요. 근데 B 임원이 여기서 취업해갖고 들어와요. 그럴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B 임원은 사유 발생 당시에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월 달에 업무정지 내려지니까 회사가 일을 해, 못해? 못하니까 A 임원, B 임원이 둘 다 그만둬요. 둘 다 그만뒀다고 가정을 해봐. 그럼 여기서 누구만 결격사유란 거예요? A만 결격사유. 그러면 이분은 결격사유니까 그만두더라도 일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근데 B는 결격사유도 아니다? 그럼 같이 그만두더라도 이 사람은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유 발생 당시 임원 사원만 결격이야. 그러면 처분 당시 임원 사원은 결격이 아니다? 아니다. 그 니은에 나와 있어요. 자, 그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거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처분 당시 임원 사원은 결격이 아니고 사유 발생 당시의 임원 사원만 결격이다. 정리되어 있어요?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오른쪽 이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거 하나인데, 사원 임원 중에서 한 명이라도 결격 사유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등록이 안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등록이 취소된다. 그럼 몇 개월에 해소하면 아까 벗어난다 그랬어요? 아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등록이 안 되는 거고, 근무하는 도중에 그러면 2개월이나 해소하라. 그러면 반드시 취소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이, 거기는 자세히 안 나오겠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됐어요? 앞에서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격 사유 내용 다 공부 끝났어요. 이해됐죠? 예.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94페이지 3절. 기타 등록사항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종별 변경 나와 있죠? 자, 종별 변경 설명 들어갈게요. 종별이 뭐요? 개공? 개공? 종류. 개공 종류를 말해요. 종별이란 말은 개업공인중개사 종류를 말한다고. 그럼 변경한다는 말은 종류를 바꾼다, 안 바꾼다? 바꾼다. 이거 공부할 겁니다. 자, 이거 1, 2월 달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예. 자, 봐볼게요. 다시 봐드릴게요. 이 종별이란 말은 개업공인중개사 종류를 말하고, 변경한다는 말은 종류를 바꾼다. 그러면 개공 종류가 몇 가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또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 6조를 뭐라 그래요? 중개인. 종류가 몇 가지? 3가지 있어요. 이게 종류를 바꾼다, 변경한다. 됐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공하다가 법인으로 종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또 법인 하다가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종류를 바꿀 수도 있어, 없어요? 자, 1번하고 2번 원리는 같다, 다르다? 그럼 1번만 생각해봐요. 1번만. 원리는 똑같으니까 1번만 이렇게 바꾼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공부해야 돼요? 이때 등록증 기재사항 바꿔서 법인 등록증으로 재발급 받느냐, 아니면 법인으로 새로 등록해서 등록증 하나 더 받느냐, 이 문제거든요. 뭐가 맞을 것 같아요? 새로 등록을 할까, 등록증 재발급 받으면 될까? 재발급?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하는데도? 아, 좋아요. 그게 아니고 새로 등록을 합니다. 새로 등록을 해요. 그러면 새로 등록을 한다.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다. 그럼 법인 등록증이 나와요, 안 나와요? 법인으로 새로 등록했으니까. 그러면 이 등록증 있을까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체크된 등록증 반납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처음 받은 거니까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 될까요? 반납해줘야 돼요. 써먹으면 안 되니까.
종전의 등록증을 반납하게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하나 더. 그럼 아까 우리가 공통구비 서류가 실무교육 수료증,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법인으로 새로 등록하려면 이거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종전에 제출했던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것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요. 됐어요? 어차피 과거에 제출해 놓은 거 있잖아요. 공통구비 서류. 그래서 변동사항이 있는 것만 제출하라. 이해됐어요? 자, 이거 이제 원칙은 이게요. 새로 등록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이게 이제 수험생이 자주 틀리는데, 중개인은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 자격증 있어, 없어? 이분들이 이렇게 종류를 바꿀 수 있어요? 자격증 취득하면. 가능하죠? 그럼 취득한 걸 전제로 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위에처럼 새로 등록을 할까? 아니면 등록증 재발급 받으면 될까?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왜 한동안 결격을 하셨어요? 전번째 했어. 놀러 가서. 수험생들이 나는 기억을 하는데 본인은 결석했는지 아닌지를 모르더라고. 아니, 진짜요. 그죠? 중개사법 시간에 결석했는지 아닌지 잘 몰라. 나는 알거든요. 근데 본인 자체는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 하여튼, 그랬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때는 재발급 새로 등록? 그것도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래서 이게 시험 수험생들 자주 틀려요. 그러면 어떻게 두 가지냐면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 이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란 말이 뭡니까요? 자, 여기 어디요? 남양주시 자격 취득해갖고 역시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해요. 종별만 바꿔서. 그럴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럼 관청이 같아요, 달라요? 이거 이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 또는 안 그래요. 이때는 등록증 재발급이에요. 이때는 등록증 무슨 교부? 재발급, 재교부 사유.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 종전 등록증, 중개인 등록증 반납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반납한다 안 한다? 여기는 반납한다 안 한다? 아니 이게 등록증 반납해서 안 해? 다 한다는데? 이때도 종전 등록증 반납합니다. 반납해서 재발급. 이해됐어요? 그리고 변경상 증명서류가 있으면 제출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밖으로 가볼게요.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 그러면 남양주에서 중개인 하다가 그럴 수도 있어 없어요? 자, 강남으로 진출해요. 자격 취득한 기념으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새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럼 원칙이 다 새로 등록이죠? 신규 등록. 이것만 재발급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바꿀 때는 내 외를 불문하고 다 새로 등록이야. 내든 외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 내만 재발급. 이거 하나만 재발급이에요. 개념 잡았어요? 다 새로 등록입니다. 그리고 종전 등록증 반납한다는 거. 그럼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중개인들은 실무교육 받은 역사가 없거든요. 그러면 종별 바꿀 때 밖으로 가려면 아까 실무교육 수료증 제출하라 그랬죠. 새로 등록할 때. 그러면 이 사람이 밖으로 갈 때 실무교육 받고 등록하러 가야 되냐, 실무교육을 안 받아도 되느냐, 또 이 문제가 제기돼요. 실무교육 받을까요?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안 받아도 돼? 왜? 아, 경력도 많고 잘하니까? 안 잘하니까?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아까 계속 틀렸는데? 아, 이번에는 맞을 것 같다. 예, 좋습니다. 그래. 안 받습니다. 실무교육 안 받아요. 아까 우리가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 폐업하고 1년 이내 다시 등록하면 실무교육 받아, 안 받아? 안 받잖아. 1년 지나면. 이 조항이 있었죠. 그럼 이 사람 폐업해서 안 해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종류만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실무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자, 이런 것까지 달고 있어야 돼요. 자, 밑줄 긋게요.
자, 그 94페이지 양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1번 종별 변경 개념 나와 있어요. 개공 종류를 뭐 한 것이다? 바꾸는 것이다. 거기만 밑줄 그어놓으세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밑줄 그으세요. 종별을 변경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원칙적 등록. 원칙적으로 등록 신청서를 다시 뭐 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 신규 등록이잖아요. 칠판을 보면. 근데 얘가 있죠? 양가로 2번. 종별 변경 시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그것이 뭐냐? 부칙 6조 2항 개공이 자격을 취득하여 등록과정 관할구역 안, 관할구역 안 밑줄 그으세요.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업무를 개설할 때는 등록증 동그라미 변경사항 증명서를 동그라미 해서 재교부 신청 나와 있어요? 자, 등록증하고 변경사항 증명서를 첨부해서 재교부 신청. 등록증 반납해서 재발급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밖으로 갈 때는 책에 있어 없어? 없죠. 왜? 원칙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밑에다 적어 놓으면 돼요. 여백에다가. 중개인이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 그러면 신규 등록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이건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따로 안 적어 놓은 거고.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구분해서 공부해 준 게 좋아요. 밖으로 갈 때는 무슨 등록? 신규 등록. 중개인도 자격 취득하고 밖으로 가면서 종류 바꿀 때는 신규 등록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고 있죠? 자, 그럼 오른쪽 페이지로 밑줄 그으러 갈게요. 자, 양가로 3번. 자, 종별 변경으로 신규 등록한 게 실무 교육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없다고 했죠? 어떻게 종류를 바꾸든지 간에 실무 교육 안 받습니다. 자, 그거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자, 종별 변경으로 신규 등록하는 경우하고 재교부 신청 둘 다 종전 등록증 반납하라고 나와 있어, 나와 있어? 거기 다시 한번 밑줄 그으시고, 그리고 5번 첫째 줄. 기존 제출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되게 쉽죠? 쉬워, 어려워? 전혀 무반응이다. 자, 그 다음에 2번 등록증 재교부 나와 있습니까? 자, 재교부 신청 사유, 그 첫째 줄, 동그라미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 밑줄 그으시고, 2번 앞쪽에 기재사항 변경 밑줄 그으시고,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재발급 사유. 또 등록증에 보면 사무소 명칭, 소재지 이런 거 있거든요. 바꿀 수도 있어 없어? 이것도 재교부 신청 사유. 그리고 3번은 방금 했던 거. 중개인이 종별 바꿀 때 관할구역 안. 재교부 사유죠? 이 세 가지가 재교부 사유요. 사유. 그리고 이제 양가로 2번. 이때도 수수료 있어 없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조례 밑에다가 시도 조례입니까? 시군구 조례요. 시군구입니다. 왜? 등록증은 누구에게 재발급? 등록관청. 시장구수 구청장이 하니까 시군구 조례요. 근데 우리가 이 앞뒤에 배웠던 자격증 재교부는 시도조례. 왜? 시도이사에게 하니까 시도조례. 등록증은 시장구수 구청장이 하니까 시군구 조례를 납부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생각하면서 공부해봐요. 그래서 종별 변경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자, T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등록증 게시가 나와 있어요. 등록증 게시가 나와 있는데 게시할 상, 양가로 2번 보세요. 등록증 원본 게시해야 돼요. 4번. 원본이라고 적으세요. 그리고 가로 안에 분사무소는 신고 필증 원본 게시합니다. 자, 게시는 무조건 원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등록증 원본 4번 게시한 게 아니고, 분사무소는 뭘 게시한다? 신고 필증 원본. 자, 그 다음에, 자, 2번에 개공, 소공, 자격증 게시해야 되죠? 원본 4번. 원본이라고 적어. 이것도 게시는 무조건 원본이에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증 설정 증명서류 게시하라 그랬죠? 이것도 원본이고, 보수 실비 요일매 한도표 게시해야 돼요. 그러면 실무교육 수료증은 게시사항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갑니다. 네 가지만 게시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양가로 3번 밑줄 오세요. 그 부칙 6조 2항 누구를 말해요? 중개인을 말하죠? 등록증이 있기에 등록증 게시하되
뭔 개시한다? 자격증. 왜? 없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해. 이건 없으니까. 이거는 못하는 거고. 그리고 4번. 이 개시 의무 위반하면 몇만 원이야 과태료? 100만 원이야 과태료. 100만 원이야 과태료. 이해됐어요? 그 몇쪽 것이고. 그리고 뭐 사업자 등록증 이런 개시사항이 아니다. 뭐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봐주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자, 제재가 계속 나오고 있죠? 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제목 읽어보세요. 등록 효력? 그러면 실효 사유입니다. 실효 사유. 효력이 없어진 거. 지금 우리가 앉아서 딱 있으니까 등록이 됐죠? 지금부터는 등록을 없애버릴 거예요. 가만 앉아있으니까 등록증 줬다가 바로 뺏어가. 그죠? 그러죠? 다시 뺏어갈 겁니다. 그럼 실효사유 봐주세요. 이 실효사유가 뭐가 있냐면, 실효가 뭐예요? 실효. 등록 효력이 없어진다. 소멸이 된다. 이 말이야. 첫 번째가 개인 개공이 뭐 했을 때? 사망했고, 그 다음에 법인 개공이 뭐 했을 때? 해산을 했을 때 효력이 없어진다. 사망, 해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등록이 뭐가 됐을 때? 폐업을 먼저 할까요? 폐업 신고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등록이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사유만 있었거나 아니에요. 처분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효력이 없어진 사유가 몇 가지? 3가지요. 제목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주의할 거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법인은 뭐가 돼야 돼요? 해산. 그러면 법인은 대표자가 있습니까? 대표자가 사망을 했을 때 효력이 없어질까요? 효력이 있을까? 효력이 있어요. 등록증 재발급 받으면 돼. 그러니까 대표자 사망은 새로 선출해갖고 재발급 받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실효사유가 아니에요. 근데 왜 틀리기 쉽냐면 여기서 사망을 애워놔서 안 애워놔서. 그래서 틀리기 쉬워요. 법인은 해산이 돼야지 효력이 없어진다. 그리고 이제 폐업 신고가 수리되든 취소 처분이 돼야 돼. 취소 사유만 갖고는 안 되고 처분이 있어야 돼요. 자, 효력이 없으면 자, 제목 위주로 밑줄 보세요. 자, 개인 개공 사망, 법인 개공 제목 밑줄 거시고 그 동그라미 1번만 밑줄 거세요. 대표자 사망한 경우는 재교부 신청 사유지 효력 소멸된 것은 아니다. 그 지문. 밑줄 거세요? 그것만 주의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3번은 제목만 밑줄 거세요. 폐업 신고, 등록 취소. 폐업 신고, 등록 취소. 폐업 신고, 등록 취소. 이건 실효, 효력이 없어지는 사유다. 근데 이 실효 사유는 사실 뭐 제목 위주로 공부하는 데인데 공부할 내용은 많지 않죠. 많지 않잖아요. 근데 한 달 후에 실효 사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기할 정도예요. 이해됐죠? 예, 실효, 효력이 없어진 사유 몇 가지? 3가지. 끝. 자, 그 다음에 98페이지 5번 제목이 뭐예요? 무등록. 무등록이란 뜻이 뭡니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무등록이란 말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했다. 무등록이란 말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했다. 이거 하나야, 하나, 결론적으로. 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도 업무를 했다. 이게 무등록입니다. 개념 잡았어요? 자, 결론적으로는 이거 하나다. 근데 자, 이것은 뭡니까요? 원래 개공이었지만 효력이 없어졌죠? 없어진 다음에 업무를 해도 뭐가 됩니까? 무등록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유형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원래 개공이었지만 효력이 없어진 다음에 했으니까 안 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등록 안 하고 한 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또 배운 거 있죠? 등록 신청만 해놓고 뭐 하기 전에? 처분하기 전에. 아까 A 개공 기억나? A. 그분도 무등록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것도 등록이 됐어? 안 돼서? 안 됐잖아요. 신청만 했지. 다 무등록 유형들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효력 한번 봐드릴게요. 뭐 공부할 거 많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 나오면 어려워요. 무등록은. 그렇죠? 이것은 공부할 거는 많지 않은데 문제가 나오면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풀이 좀 해봐야 되는데 나중에. 자, 이 사람이 의뢰인.
자, A라는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무등록업자에게 중개해달라고 의뢰를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상대방 찾아서 매매계약 성사시켜줬거든요. 거래계약. 그러면 이 거래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입니다. 매매계약은 유효예요. 그러니까 사고 파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분은 우리 중개사법에 위반했어, 안 했어? 그러면 제재가 있어요.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3천 징역 벌금 들어갑니다. 우리 감옥에서 가장 무거운 징역 벌금 3년하고 3천.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계약도 성사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계약해주면 보수 얼마 달라고 둘이 합의를 했거든요. 중개 보수 약정. 유효다, 무효다? 무효? 무효, 유효? 유무? 유? 고생했으니까? 예, 유효. 여기는. 무효? 예, 여기는. 기다려본다. 예. 무효, 무효. 보수 약정은 무효예요. 그러면 보수 청구를 인정해줘, 안 해줘? 안 해줘요. 저 사람이 보수 안 주면 달라고 할 수 없어요. 법상 보호가 안 돼요. 자, 이해되셨어요? 자, 사고 파는 건 지장이 없는데 보수 약정 무효, 보수 청구를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러면 다시 또 의뢰인. 중개사 시험생. 자, 누구한테 물어볼까? 여기다 물어볼게요. 옆집하고 좀 거래해요? 왕래해요? 왕래? 잘 안 해? 여기는? 잘 안 해? 다 옆집하고 안 친하나 봐. 우리 여기. 아, 하죠? 그럼 공부한다고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그럼 옆집에서 공부도 하니까 우리 물건 중개해달라고 맡겼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 내가 공부도 해야 되고 중개해서 하면 시간을 뺏기니까 거래 끝내주면 보수 좀 많이 달라. 그래서 중개 보수 약정을 했어요. 500만 원 주기로. 자, 그러면 이 약정은 유효가요? 무효가요? 에? 무효, 유효? 무효? 여기는 유효? 무효? 거꾸로 한 거 아니에요? 하여튼 무효. 여기는 무효? 유효입니다. 자, 그러면 차이가 뭐예요? 이건 뭐예요? 업이 뭐예요? 직업으로 한 사람. 우리가 업이란 건 계속성이라고 했어, 안 했어? 직업으로 한 사람 무등록업자잖아요. 근데 이 수험생은 직업으로 한 거예요? 그냥 한 번 한 거예요? 한 번 한 거잖아요. 지금 공부할 때 뭐 업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직업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보수 약정은 유효. 됐어요? 그럼 아까 500만 원 달라고 합의했잖아요. 그러면 받을 수 있다고. 보수청구 인정해줘요. 구별했어요? 알아야 돼. 이 중개업이란 말은 계속한 거, 직업으로 한 사람. 업이란 말이 계속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연히 한번 이렇게 해고 보수 달라. 그렇잖아요. 그러면 유효하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혹시 공부한다고 의뢰 들어오면 한번 해봐. 해갖고 돈 받아. 그래갖고 이게 떡도 사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몇 줄 그어드릴게요. 거기 보면은 98페이지 무등록 중개업 5번 나와 있습니까? 그 양갈 1번 제목이 뭐냐면 이거 세 개 효력 상실된 이후에 업무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동그라미 법인 해산, 2번 폐업 신고, 3번 등록 취소. 이거 효력 소멸 사유잖아요. 소멸 사유 된 다음에 업무를 해도 무등록이다 그 뜻이고. 개념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양가로 2번이 아까 한 거 등록 절차에서 신청만 해놓고 뭐 하기 전에 처분 통지 받기 전에 항도 무등록이라고 했어 안 했어? 그래서 그 내용이고. 자, 오른쪽 양가로 3번 첫째 줄. 이것이 이제 원래 무등록이죠. 처음부터 등록을 했어 안 했어? 그걸 말하는 거고. 이게 대표적인 게 양가로 3번이 대표적입니다. 첫째 줄만 믿어보세요. 그리고 제재 효력 나와 있어요? 자, 동그라미 보면 몇 년하고 몇 년? 2천을 3천을 바꾸세요.
3천, 3년하고 3천, 3년하고 3천 징역벌금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2번에 보면 무등록으로 중개업 동그라미 중개업을 한 자와 의뢰인 간의 약정은 뭐다? 무효. 그래서 보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동그라미. 그러나 우연한 기회 한 자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동그라미. 그 책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잖아요. 그 수험생이라고 예를 들었지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할 때는 돈 달라고 해요. 받아낼 수 있어 안 주면 보호가 돼요 법상.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중 등록, 이중 소속 금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중 등록을 하라는 소리요, 하지 말라는 소리요? 이중 소속은 하지 말라. 그럼 이중 등록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칠판. 자, 칠판을 볼 때는 어떻게 보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봐.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는 건 다 기정사실이다. 다 대답을 하니까 합격은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중 등록은 몇 번 등록하지 말라? 2번 등록하고 이중 등록 금지는 하지 말라는 소리죠. 그럼 구체적으로 설명 들어갈게요. 크게 공부할 건 없어요. 이것은 제재만 잘 알면 돼요. 자, 이거 한번 맞춰 보실래요?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그렇지, 남양주시. 아주 좋았어요. 자, 이거 등록해 놓고 또 등록하면 무슨 등록?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뭐고 이건 뭡니까? 그 남양주시하고 구리시. 자, 오늘 잘 맞춰요. 남양주시하고 구리시. 그러면 여기서 등록을 해놓고 또 등록을 한 것이 무슨 등록? 이것도 하라 하지 말라? 그러면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세 번째 맞춰보세요. 이건 뭐고 이건 뭡니까? 에? 뭐라고요? 개공들. 그럼 여기서 이제 중개인 예를 들어볼게요. 중개인도 개공 맞죠? 그러면 이분들이 자격증이 있어 없어?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자격을 취득했어. 그러면 자격증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또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폐업하고 가고 그렇게 관계없죠? 아까 종류를 바꿀 때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그대로 영업하면서 또 등록하면 이중 등록. 그럼 어차피 이제 이건 문장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에서 이중 등록. 관할지역을 달리한 이중 등록. 이건 종별을 달리한 이중 등록. 이렇게 지문이 뜨겠죠? 이걸 하라 하지 말라. 그럼 이제 이것은 2번 등록하지 말라는 거고, 반드시 등록이 뭐가 돼요? 취소요. 필요적 또는 절대적.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필치 또는 절치 그럽니다. 그리고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징역 벌금 들어갑니다.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그 6번에서 양가로 2번에 보면 이중 등록 유형 나와 있죠? 자, 개공은 이중으로 개설 등록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그라미 2번 뭐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 예보다는 이게 훨씬 나아요. 그죠? 이렇게 해놓은 게 훨씬 편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중 소속 개념 들어가 볼게요. 무슨 소속? 이중 소속. 이중 소속을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거요? 자, A 개공하고 B 개공이 있어요. 이 둘은 어떤 사이입니까? 친구. 좋았어요. 그런데 A가 B 밑에 소공으로 취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사장이고 B 밑에는 직원이죠? 그러면 이건 이중 소속입니까? 이중 소속이 아닙니까? 이중 소속이다, 이중 소속이 아니다? 이중 소속이에요. 개공이 다른 개공, 소공이 되는 걸 말한다. 그러면 어떤 제재 들어가요? 절대적 등록 취소 또는 필요적 취소 시제고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년. 등록과 똑같죠? 자, 이중 소속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럼 이건 이중 소속이 된가 보세요.
A 개공하고 B 개공이 있어요. 그럼 이 둘은 어떤 사이입니까? 각각 사무소 내고 영업하는데 어떤 사이요? 전혀 모르는 사이요. 모르는 사이인데 C가 이 밑에 취업을 했네, 소공이. 그리고 O에는 또 B 밑에 취업을 해서 영업을 해요. 그러면 소공이 지금 양쪽에 근무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이거 이중 소속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중 소속입니까? 네, 이중 소속이에요. 개공, 소공이 다른 개공, 소공이 되는 이중 소속이에요. 그러면 이 이중 소속 소공이 한 거잖아요. 그럼 제재 알면 돼요. 자, 제재 1년하고 1천원 들어가고 처분은 자격 정지, 정지 사유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격 정지는 일정 기간 중개업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해되세요? 정지 사유 들어가요. 정지. 그러면 보조원이 양쪽이 취업했어요. 중개 보조원은 자격증 가지고 취업한 사람이에요? 없이 취업한 사람? 그럼 이거 이중 소속이냐고. 아, 이것도 이중 소속 돼? 아, 보조원도? 그래요. 그럼 어떤 제재? 1년하고 1천만 돼요. 이 보조원은 행정처분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징역 벌금만 들어간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중 소속 개념 밑줄 끌게요. 동그라미 1번. 이게 법 조문이에요. 두 줄 밑줄 보세요. 개공 등은 등 동그라미. 이 등 속에는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 다 들어가죠? 다른 개공 후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이제 이중 소속 금지 개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알고 있으면 되고. 자, DP에 넘어가 보세요. 제재는 거기 일괄적으로 다 쓰여 있죠? 자, 다 밑줄 그어야 되는데, 개공이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절대적 등록 취소, 필요적 등록 취소 나와 있죠? 그리고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년. 개공이 이중 등록이다, 이중 등록, 이거 있잖아요. 필치 11, 필치 11. 맞죠? 자, 소공이 이중 등록하면 자격 뭐다? 정지, 그리고 1년하고 1천. 나와 있어요? 자, 보조원은 처분은 없다고 나와 있죠? 1년하고 1천.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나와 있냐면, 등록증 양도 대여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개공은, 개공이 있잖아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뭐 한다? 양도, 대여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면 이것도 위반하면 반드시 등록이 뭐가 되고? 취소되고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됐어요? 그리고 똑같아요. 성명 상호, 등록증 양수대여 받은 행위를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걸 위반하면 1년하고 1천. 여기는 징역 벌금. 왜? 빌린 사람들은 등록증이 있어 없어? 없어. 1년하고 1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적게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럼 프린트 이합주의 준 거 오늘 배운 거 체크했다가 오늘 거 내보세요. 체크해 드릴게요. 또 한번 보는 방법을 한 번 더 봐드릴게요. 처음 온 사람, 오늘 처음 온 사람도 의외로 이합주의 안 나오신 분이 많이 나왔으니까. 자, 오늘 이거 배웠잖아요. 이거. 이 벌칙 체크할게요. 프린트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라고. 어차피 책에 다 있는 것들이.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오늘은 필치 일지를 많이 배웠죠? 그래서 이제 그 2페이지 보면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가 나옵니다. 오늘 배운 것만 체크할게요. 그 동그라미 4번, 5번, 6번이네. 동그라미 4번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에서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 찾았어요? 2페이지. 필요적 등록 취소서 2페이지 찾았습니까? 거기 왼쪽 동그라미 4번 무슨 등록? 4번, 5번 무슨 소속? 6번 성명 상호 등록증 양도되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이거 배웠잖아요. 이건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필요적. 그거 외우세요. 그리고 1년하고 1천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근데 1년짜리도 같이 밑줄 그어드릴게요. 징역벌금 봐보세요.
자, 1페이지 징역벌금. 행정형벌. 행정형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것은 필치도 되고 일일도 되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나와 있네. 동그라미 3번. 이중 등록하고 뭐가 있어요? 이중 소속. 동그라미 3번.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 사유 중에서. 보고 있어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에서 못 찾으신 분들이 있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 사유에서 동그라미 3번. 보고 있어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체크하세요. 이건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필지도 되고. 그 다음에 또 8번 했죠. 8번.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양도되어 받은 자, 양수되어 받은 자. 다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책에 나온 것을 왜 여기다 또 체크해야 돼요?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라고. 어차피 책 들고는 못 다니잖아요. 이해됐죠?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우리 과목은 점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과목은 딱 점수 올리는 두 단계가 있어요. 60점에서 안 올라가신 분들은 이게 안 된 거예요. 59점까지는 올라가는데 60점 안 넘어선 사람은 이게 안 된 거고. 이해됐죠? 그러면 60점은 넘어섰어. 그러면 79점까지는 그냥 올라가요. 80점 안 넘으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공부가 안 된 거예요. 이제 8점 넘은 사람은 전체적으로 공부 다 해야 돼. 이것뿐만 아니라 이 내용,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알아야지 이제 32문제가 넘어서기 시작하거든요. 이해되세요? 예, 딱 점수 올리는데 중개사 보면 두 단계가 있어요. 60점이 잘 안 넘어가신 분들은 이 제재가 잘 안 된 거고, 80점이 안 넘어가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공부가 다 안 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80점만 넘겨놓으면은 모의고사 한 3번 정도 봐서 80점 넘어서잖아요. 그분들은 잘 안 떨어져요. 문제 어렵게 나와도 잘 안 떨어집니다. 공부가 된 거거든요. 그분들은. 모의고사 한 3번 정도 봤는데 80점 이상이 계속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죠? 그럼 실전에서도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정권에 들어간 거지. 그 정도 되면 안정권에 들어가요. 이해되셨죠? 두 단계가 있어요. 우리 과목은 점수 올리는데. 그래서 60점이 안 넘어서신 분들은 이 제재가 안 된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서서히 이제 문제. 그리고 또 오늘 한 거, 징역 벌금에서 3년하고 3년짜리 1번 했죠?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업자 밑줄 보세요.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3천 사유다. 뭐 이런 거. 일단은 이제 앞으로 그 뒤에 가면 또 제재가 계속 나와요. 내용마다 제재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하려면 힘드니까 일단 배운 거 위주로 체크했다가 그것만 자꾸 봐주세요. 이건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잖아요. 뭐 걸어가다가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좀 보라 이 말이야. 책 들고 다니기는 힘드니까.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는 108페이지 무슨 업무? 중개 업무 파트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파트가 좀 어려운 단위예요. 등록도 그렇고 결격 사유도 그렇고.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자꾸 반복. 그래서 오늘 수업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자, 그럼 다음 주에 보기로 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